이제 일단 김민수 후보가 본인 가장 핵심은 돈이죠. 파파 돈이라고 그럽니다. 파도 돈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해서 파파 돈인데요. 지금 본인 포함해서 이제 자녀도 돈에 연루돼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전 배우자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지 않았는데 어제 처음으로 말로 해명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말. 증빙서류 없이 말로만 해명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인상에 조의금을 1억 6천을 받았다 얘기했고요. 그다음 출판 기념회에서 두 번에서 2억 5천 받았다. 처가에서 2억을 받았다. 전처가 아들 유학비 2억을 다 댔다. 자, 전부 다 말로만 얘기합니다. 증빙서류 하나도 없죠? 네. 자, 상식적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인상인데요. 처갓집에서 네. 가족이 상을 달면 보통 처갓집에서 그걸 가져가죠.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사위한테 1억 6천을 줬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상식이 맞는 답변일지 의문스럽고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장모가 장인이 돌아가셔서 장모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모가 이 돈을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 치르는 비용도 듭니다. 그런 비용이 들 건데 1억 6천이라는 거금을 사회한테 줬다. 이거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출판 기념회 2억 5천 이거 사장 불러서 확인해보자 했더니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장이 이제 출판사 사장. 그죠. 예, 출판사 예. 사장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책이 얼마나 판매됐냐 이런 거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거부가 돼서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말뿐이 해명이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게 바로 이겁니다. 처갓집에서 2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생활비로 매달 200~300씩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56세부터 이제 받았다 그 얘기 됩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니까요. 네. 지금이 61세입니다. 5년 전인 56세부터 장모한테 200 받았다 그러는데요. 저는 캥거루 자기 부모님한테 캥거루족 얘기는 들어봤지만 처갓집에 캥거루족이 됐다는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게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56세 캥거루족이라고 말하는 거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은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매월 월급을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정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도 빵집을 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모한테 캥거루족으로 살았다? 이게 믿을 국민이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처한테 아들 유학비 2억을 전부 다 전처가 부담했다는데 이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교회 헌금 2억을 왜 낸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전처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본인과 서로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육비가 반반 부담하는 게 상식이고 법적으로 최소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 부인이 100% 다 부담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2억이나 교회에 헌금을 냈다고요. 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배드 파파인 거죠. 전 부인이 알면 정말 화가 날 것이고요. 아들이 알았다 그러면 정말 아빠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강신성 씨한테 1억 4천만 원을 또 빌렸었습니다. 7년 동안 안 갚았죠. 그런 도중에 또 교회 헌금을 2억 냈다. 자, 이런 식으로 교회 헌금 2억을 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앞에 말과 일치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빙이 하나도 없는 말뿐의 해명은 차라리 해명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증거는 없이 말로만 그냥 나는 몇 억을 누구한테 받았다. 몇 억을 누구한테 받았다. 몇 억을 어디에 냈다. 말로만 하고 증빙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 제일 크게 비판을 받는 부분은 산무청문회죠. 네. 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증인보다도 강신성은 나와야 되는 증인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건 후보자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자료가 완벽해서 넘쳐서 뭐 증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강신성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이건 100% 150%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없다. 두 번째 참고인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고 한 중요한 자리에 참고인도 한 명도 이런 증인 참고인이 없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네. 이종배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료가 없어요. 물론 자료가 제출했는데 중요한 그런 자료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정치 자금은 지금 안 맞아요. 숫자가요. 이건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의혹상으로는 이
돈에 대한 규명이 돈에 대한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출처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떤 돈이든 간에 지금 뭐 장모가 준 생활비라면 그게 들어간 입금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아무런 지금 입금 계좌나 무슨 출입국 자료나 이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해명이 안 돼. 두 번째는 아파 찬스 부분인데 뭐 누가 뭐 학비를 줬고 어떻고 이거는 뭐 저는 안 묻고 싶어요. 근데 이 일반인의 자녀 같으면은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면 입법 발의해 줍니까? 못하죠. 네.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석 의원이 그냥 김희석 후보자가 죄송합니다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정하면 조국, 버티면 이재명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인으로서의 족적을 위해서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아들과 관련해서 입법 발의는 이건 죄송합니다 했는데 규명을 해야 되겠어요. 네. 뭐냐? 홍콩대 인턴 이건 뭐죠? 홍콩대 인턴을 했다는 거. 네. 이거는 학교 다니면서 휴학한 것도 아니고. 증명이 안 돼. 네. 그 대학도 증명이 안 돼. 네. 홍콩대 메트로폴리탄 대학. 그러니까 지금 홍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콩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학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홍콩대는 또 뭐야? 기록에 있는 아들이 썼다는 기록. 네. 그 다음에 이 저수를 냈다는데 그 교수는 어떻게 연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수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뭐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칭화대 학위예요. 네. 저는 여기서 이번 청문회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김희정이야. 김희정. 김희정이야. 많이 돌더라고요 클립이. 김희정이 이번에 정말 그동안의 김희정의 의정 활동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희정이야. 지금 이준우가 연주구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일그러졌어 표정이. 근데 연제구인데 전혀 아닙니다. 아니 훌륭하신 근데 이 분입니다.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김희정 의원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강대규 네, 네. 진행자 앵커도 네. 법조인 아니에요. 네. 이게 탁 하고 증거를 들이대면은 사람이 이게 미쳐버리잖아요. 네. 채무가 얼마 됩니까? 채무 비율. 네. 20에서 한 30 되지 않습니까? 47.4%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그렇죠. 네네네. 국가 채무 비율이. 이건 왜냐면 이게 왜 아플 수밖에 없냐면 민주당이 계속 얘기한 게 신상 물어보지 말고 정책. 또 저 박선원 의원 성대묘 써야 되나 국무총리 자질 물어봐라 달아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어봤어. 네. 국무총리 자질 채무 얼마 됩니까? 몰라. 국가 예산 얼마 이게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몰라. 예산도 몰라. 예산도 몰라요? 예산은 몰라. 심한데? 예산은 네. 그냥 아. 673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되잖아요. 네. 대략 그 정도인데 650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아. 지금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국무총리 자질이 흔들리는 네. 거예요. 그다음은 뭐냐면 칭화대 석사학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30년 전에 쓴 제 학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칭화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면 자기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석사학위 논문은 살펴봐야죠. 그럼요. 예. 그리고 본인이 나는 쓴 걸 본인이 다시 읽어봐야죠. 누가 이걸 네. 준비해 준다면 그 정도는 탁탁탁탁 해서 그렇죠.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석사학위를 했다면은 학위를 했다 그러면 지금 표절 시비가 걸릴 거는 당연지사잖아요. 네. 카피킬러에다가 돌려봤더니 41%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표절 비율이 절반 이상인 거예요. 네. 저는 더 놀랐던 건 당황했던 건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제가 당황을 했어. 왜? 이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 자료 아세요? 영문 자료를 보여주면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했는데 중국어가 아니야. 영문이야. 그러면 한국에도 국제대학원이 많아요. 네. 난 왜 청와대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딱 그걸 하면서 이 논문들 아세요?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문이 다 인용된 거예요. 네. 그런데 과다 인용이 돼서 이런 걸 과다 인용된 걸 우리는 표절이라고 해요. 네. 41%. 그런데 네. 이 논문의 내용을 몰라. 본인이.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의혹인데 네. 저희 이준우 대변인한테 이 의혹에 대해서 알고 좀 묻고 싶어요. 이 빌라 한강 빌라. 정화 중빌에서 이제 빌이에요. 빌은 뭐냐면 한강 빌라인데 뭐 네. 그때 행복 빌라 누가 또 뭐 얘기하던데 한강 빌라입니다. 한강빌라입니다. 네.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빌라가
건설업자 이모 씨가 2000년 초반부터 알았던 사람이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2달인가 석 달 살고 나오는 거야. 네. 근데 가만히 보면 2달 석 달 인테리어를 냈다면 사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전세금을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됐든 간에. 네. 어머니 집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서 사냐면은 재혼한 아내가 들어왔다가 재혼한 아내의 장모가 들어오시거든. 네. 인테리어는 다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강대규 앵커는 이해돼요. 내가 인테리어 다 해놓고 나는 그냥 나가. 네. 이해돼요. 그래서 뭐 이준호 대변인 네. 이거 좀 아시는 거? 네. 인테리어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관련 이거 책도 한- 써내셨죠. 인테리어 제가 옛날 집을 고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책도 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네. 자 그 한강 빌라에서 이웃 주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업자가 들어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인테리어 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이 집을 본인의 부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세금을 내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공사해주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기 돈으로 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건설업자가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그런데 한 달 좀 지나서 나갔다는 것은 인테리어를 대신 해주고 나갔구나밖에 볼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전세금 이익을 받아갔느냐라고 했는데 그 받아간 거 돌려줬다는 거 이걸 증명하라니까 이거를 증명 안 하고 있어요.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돌려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부인이 그 다음에 그냥 들어와서 얹혀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로부터 2억의 사실상 불법 정치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칭화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칭화대가 총 2학기입니다. 가을 학기, 봄 학기인데 한 학기에 보통 14주입니다. 네. 그러면 28주가 되죠. 네. 그런데 출국한 기록을 보니까 7번밖에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총 횟수 8번인데 학기 중에 수업 있을 때 8번 그거는 2학기에 첫 개학할 때 그때만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네. 그 이후에는 부산시장선거 경선한다고 중국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학기 중에서 봄학기 한 학기 통으로 아예 칭화대 결석을 한 거고 앞에 있던 1학기 가을 학기는요 14번 중에서 7번밖에 절반밖에 학교가 안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8번 수업을 가야 되는데 7번밖에 가지 않았다. 4분의 1. 과연 칭화대 명문대학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문대학이라고 그러면 24번, 3번 정도는 출석을 해야지 정상적인 학사 과정을 이수했다 해가지고 학위가 나오죠. 네. 그런데 7번밖에 가지 않았다. 21번 결석했는데 어떻게 학위가 나오느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대리로 출석했느냐라는 거 첫 번째 의문 하나. 대리 출석. 그렇죠. 예. 두 번째 의문은 뭐냐. 이건 처음부터 그냥 이름만 빌려줘. 그리고 학교 다니는 척 대충해. 그러면 학위는 줄게. 하고 처음부터 들어간 짜고 친 허위 학력이거나 굉장히 부실한 학력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논문 말씀하셨는데 논문 중에서 반도자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라는 입장, 배신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다음 도망자라는 얘기, 도북자. 도망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인권 탄압과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북자라고 부르는 거지 배신자, 도망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럼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은 이게 논문에 그렇게 썼다고 해서 인정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봤더니 본인은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거 왜 썼죠 그러면? 참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칭화대 유학원 유학생이 대신 대표해 준 거 아니겠느냐. 북한의 입장에서. 그치, 북한의 입장에서 썼으니까 북한의 학생이 대표해 준 거 아니겠느냐. 근데 본인도 자기 논문도 아니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피를 좀 해서 표준해서 써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논문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김희정 의원이 질문을 한 건데 콕 잘 집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입법 발의를 했다는 게 표절 예방 교육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공동 발의를 했는데 물론 법안이 되지는 못하지만 법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표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느냐는 이야기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반도자 또 그다음에 도북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물론 네. 이제 청와대 석사학위는 영어 논문입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영어 논문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반도자 도북자라는 이제 표현을 썼겠죠. 근데 중국에서 그러면은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 쓰냐 중국에서 예, 그러지도 이게 중국 않죠. 논문이잖아요. 네, 네. 중국은 탈북자로 써요. 네, 그러지도 않죠. 중국은 탈북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만약에 중국 이 청와대의 교수가 이걸 봤다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인사청문회장에서 김희정 의원이 물어봅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을 길게 하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체로 다른 때는 이전에 선거 때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나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톤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톤이 한 10이면은 한 9 정도까지 가요. 네. 근데 시종일관 지금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톤이 10이 가장 높은 거면 한 3, 4예요. 잘 안 들려요. 어디 아픈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잘안 답변하는 들려요. 게 그게 아픕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환되는 게 한동훈 대 이 김민석 간의 설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톤이 엄청 높아요. 아. 10을 뚫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희정 의원이 물어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서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도자 도북자라는 표현을 쓰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안 쓴대요. 아, 코미디지. 이게 그러면은 본인이 볼 때 이게 맞는 표현이고 논문에서 사용했던 거면 당당하면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우 대변인님이 제기한 의혹이 맞는 게 좀 의심되는 게 본인 논문에 쓴 용어가 그게 본인이 논문에 썼다면 본인이 쓴 논문이라면 평소에도 그 용어를 한두 번씩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의 과거 영상에 대해서 뭐 지역구 축사 무슨 뭐 등등 국회의원 하면서 영상에 대해서 다 찾아봤지만 그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쓴 영상이 단 한 군데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안 썼던 표현을 논문에 그 쓴 거는 왜 썼냐? 논문을 본인이 쓴 게 맞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논문 표절이 41%라는 거는 책이 200페이지가 있으면 그중에 150페이지는 150페이지 그중에 한 50, 그중에 90페이지 한 반 정도는 아예 다른 논문하고 다른 책하고 똑같이 베꼈다는 거예요. 그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위원이 그 질의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국가 채무 비율은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가의 GDP 총 생산 대비 현재 국가가 갖고 있는 채무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서 중에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누구나 좀 머릿속에 각혀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도 모른다 그럼 좀 더 총리직으로서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썸네일에 있는 그 배추 450만 원. 그렇죠. 예, 그 얘기 한번 우리 해볼까요? 배추도사님이 우리 또 나오셨기 때문에 배추농사, 배추농사로 해서 자기가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학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자. 배추 얘기를 처음으로 김민수 후보가 꺼냈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강신성 씨가 어떻게 매달 450만 원씩 미국에 유학 자금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전세금을 빼서 강신성 씨한테 투자를 했다. 뭐냐? 강신성 씨가 야 배추농사 한번 투자해봐봐. 거기가 쏠쏠해라는 말을 듣고 믿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배추에서 소득이 나와서 450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네. 야 이거 어디 금배추냐? 어디 금배추에 투자한 거냐? 어떻게 매달 45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느냐? 네. 강신성 씨가 남으니까 또 떼주고 450을 벌었을 거 아니냐? 네, 네. 세상에 그런 금배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배추로 해가지고 투자해서 네. 450만 원씩 이익이 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뉴스에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 다 조롱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추 전문가께서 정말 이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배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추 얘기하시는 건 저로서는 정말 이 아닌 밤중에 배추 네, 이런 아하. 아니 그런 좋은 배추 소식이 있으면 나눠야죠. 제가 알았어야 예, 되는데 예. 그렇지. 월 450만 원이면 이게 지금 투자한 것만으로도 배추 네. 그게 무슨 뭐 산지 배추인지 고랭지 배추인지 양 배추인지 어떤 배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샐러드를 만드는 배추인지 하지만 지금 450만 원이면
얼마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5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받았는데 2억을 넣고 2억 2년 5천. 동안 450을 받았으니까 얼마예요? 연 이율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건 지금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지금 이런 배출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뜩이나 의심받는 관계가 강신성이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것도 강신성인 거예요. 그럼 미국 가서 저는 그래도 그 미국 가서 돈이 없을 거면 그 재산 전세금을 가서 미국 가서 쓰고 그걸 그대로 해서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하죠. 예, 보통은 그렇게 그렇게 하고 합니다. 유학할 때. 정 안 예. 되면 뭐 부모님이 한강 빌라도 있잖아요. 예. 그럼 또 형님도 김민웅 전 교수인가요? 상당히 네. 왕성한 활동하죠. 목사. 예, 예. 그 형님이 동생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 돈 뭐 못 빌려주겠어요? 그럼 그 형님한테 형제간한테 또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적어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뭐 강신성에 대해서 증인 채택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껄끄러운 그런 강신성에게 생활고를 의탁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천리 만리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이걸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배준영 의원이 이번에 보면 김희정, 배준영 남매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배준영 의원이 지역구 겹치는 거 아니죠 이준대? 네. 인천 배준영 인천 연수구일 겁니다. 표정이 네, 네. 굳어있어서. 인천 연수구. 전혀 네. 전혀 이준호- 구됐지 않습니다. 이준호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연수구는 아니에요. 네,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 강화 강화 지역으로 쪽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 네. 중웅동 예. 그쪽이고. 옹진 강화 예, 옹진 옹진 가죠. 뭐 그쪽으로. 예. 근데 출입구 기록을 아예 판판한 판넬지 출입하죠. 제발 여기 사인만 해주죠. 우리가 갖다 줄게요. 그런데도 아, 사인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김민석 후보자가 당당하면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 뭐 우리 가족이고 자식이고 해봐라 뭐가 나올 거 없다. 당당하면 그렇잖아요. 네. 저는 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뭐 국민들이 보고 싶으면 그걸 뭐 보고 싶어서 원하신다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 근데 그걸 왜 사인을 못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예전에 뭐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 중에서 그걸 뭐 안 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걸 뭐 개인 프라이버시고 신상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주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건 조국 전 장관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임기 초반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네.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저는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신이 이런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네. 제가 뭐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또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뭐 정빙 서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석사하기도 그렇고 많이 뭐 이렇게 참고해서 그냥 다량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저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뭐 논란도 있지만 정권이니까 그렇죠. 뭐 이해하죠. 그래서 네, 네. 그냥 대통령은 뭐 민주당은 강행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일절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세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출입국 관리 기록 관련해서 본인이 출입국 관리 기록 자체를 정부 이사에서 프린트해서 내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중국을 갔다 거린 그 엑셀만 냈잖아요. 요거는 본인이 작성한 거. 요거 왜 그러냐면 아마 다른 나라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베트남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그런데 그 왔다 갔다 거린 돈은 또 어디 있냐 이 질문이 들어올까 봐 출입국 관리 기록을 못 내는 건데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프로세스가 만약에 제가 국무총리자로 지명이 돼요. 강대규가 지명이 되면 제 앞으로 국가기관들이 담당자들이 쫙 옵니다. 국방부, 뭐 국세청, 뭐 쫙 법무부, 문화관광부 쫙 와가지고 국회 자료 요구를 제출해야 되는 그 폼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를 동의하나 안 하냐 물어보러 오거든요. 그럼 제가 동의만 하면 돼요. 저의 군대 이력 제 동의하겠습니다. 저희 세금 내는 이력 동의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 이력 동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의하겠습니다. 이 동의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동의 안 한 후보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출입국 관리 기록조차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그 전에 해외를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리는지 이게 독일 뭐 이런 문제 많거든요. 보안상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를 동의 안 하는 포인트가 너무 이상한 한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배추 포인트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무위키에다가 김민석을 검색하면 김민석 예전에 재판받은 자료가 나오는데 그 판결문도 나오거든요. 그 판결문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판사님이 강신성한테 증인신문할 때 묻습니다. 이 450만 원은 왜 줬어요? 근데 그때 무슨 배추 투자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차용해서 준 돈은 또 있고 이렇게 그냥 정치인으로 지원해 준 돈도 있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냐? 아, 자기는 구분은 못한다. 근데 어쨌든 총 간 돈은 얼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증인신문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갑자기 배추 얘기를 꺼낸 거는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판결문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부분인데 차라리 제가 그때 어려워가지고 도와줬습니다. 그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배추 얘기를 꺼냈다? 이거 전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배추 농사가 힘들면 어쩌려고 배추에 2억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씩 그 나머지 다 까먹고 월 500만 원씩 투자금한테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마지막 포인트가 제가 국민들이 약간 더 열받는 게 그거예요. 그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뭐 정치인 했던 거 알겠고 그때 센세이션하고 젊은 정치인 알겠고 서울시장 후보였던 거 알겠는데 18년 동안 정치계를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수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뭐 작은 뭐 강연료 조그만 거 있겠지만 방송 출연료 조금 있겠지만 그때 수입이 없었는데 그때 결국 지금 혐의가 그때 강신성한테 무슨 지원을 받던 다른 혐의가 있다는 거 아는데 아니 왜 그 20년 동안 근로나 노동이나 뭐 회사의 취업이나 이런 걸 안 했는지가 그 너무나 국민들이 화가 나는 포인트인 거예요. 만약에 당장 저한테 내일부터 뭐 직장을 다 잘려 그러면 당장 버틸 수 있는 돈은 조금 있지만 그 돈을 까먹으면 제가 노동을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열심히 방송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출연료를 벌어 가던가. 그런데 이런 18년 동안에 결국 남의 돈으로 산 인생이 아닌가. 그게 가장 화나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방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18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살았느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일하면 됩니다. 김문수 옛날 후보처럼 택시를 하든지 차명지원도 택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돼요. 또 이제 그 부산 누구였죠? 그 여자 이제 그 이준석 후보랑 같이 들어왔었던 분인데 선수죠. 선수죠. 장례 지도사하고 횟집에서 알바하고 횟집하고 횟집도 나중에 알바하다가 기술 배워가지고 횟집을 열었었어요. 그리고 또 장례 지도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근로를 하면 됩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고깃집 한번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도 의원 중에 이기인 의원이라고 개혁신당 가 있는데 그분 그 가끔 일용직 노동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래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기사가 나온 게 회사 차렸는데 그것도 강신석이 그 사무실 대주고 뭐 이런 회사. 그렇죠. 근데 어제 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TV 조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강신성 씨가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주는데 그 이유가 뭘까? 어디서 돈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강신성 씨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거를 이제 운영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신성이. 강신성, 신성. 아니, 회사 이름도 신성. 회사 신성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알기는 그런 거. 신성 어쨌든 신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업체를 이제 꾸렸는데 그 업체가 정읍시에서 나중에 시행사로 선정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행사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부지를 또 삽니다. 확장을 합니다. 회사 부지를 또 넓힙니다. 자, 회사 부지 넓히고 또 이제 그 정읍시의 시행사로 선정이 되고 자, 뭔가 냄새가 나지요. 자, 그런 와중에 이 정읍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이 정읍시장이 당선될 때 누가 왔느냐? 바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뭔가 냄새가 납니다. 자, 이렇게 김민석 최고가 선거를 도와줬었다. 그럼 혹시나 선거 공천 받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상상력에 뻗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공천 받고 당선된 거기 도와줬다. 자, 그 조건으로 혹시나 내가 아는 이 사람 건설업자 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의 그 시행사로 선정해줘.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신성 씨가요, 그 업체에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은행에서요, 공시지가의 10배인가 8배가 넘는 그래서 80억짜리 이제 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50억을 담보로 빌립니다. 50억을 어디에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상당한 지분이 혹시 김민석 후보한테 있었던 거 아니야? 그 50억 중에서 한 10% 정도만이라도 또는 20%라도 혹시 김민석 후보한테 흘러간 거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이신 거죠. 완전 제 추측입니다. 제 예, 상상력인데 예. 그러지 않고서는 강신성 씨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네. 배추 농사에서 투자 사업 수익 받았다? 근데 판결문에 그런 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줬다는 건데 네. 자기 돈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쌓이면은 제가 보면 10억이 좋게 넘어 보입니다. 10억 갈아 되는 돈, 이 돈을 무슨 돈으로 줬을까? 이렇게 혹시 김민석 이제 당시 최고 의원이 정읍시에서 공천받게 어떤 선거를 도와줬었고 그 시장이 그에 대한 보훈으로 김민석 후보가 추천하는 그 강신성 씨의 폐기모처를 시행사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행사는 그걸 담보로 해서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런 식으로 쓰리 쿠션으로 돌아갔던 게 아니겠는가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신성 씨가 이번에 반드시 국회 증인으로 나와서 너 김민석 후보한테 준 돈 출처가 뭐야?라고 반드시 따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자료를 늦게 된다고 막 질타를 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본인이 이제 후보자가 됐을 때는 약간 목소리 아픈 척 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성대모사. 성대모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논문은 왜 그렇게 표절했냐고 하니까 제가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 이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다고 깜빡하신 거 아니죠?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해주시면 강대규 앵커한테 그래서 법조인이시니까 네. 그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죠? 중앙지검 그 형사일부. 형사일부에 배당이 배당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이거 수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배당은 됐으니까 담당 검사가 지정이 됐고요. 담당 검사가 자료를 고발장을 먼저 보고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고발인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에요. 지금 인사청문위원장 이종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종배 서울시 의원. 이분이 되게 고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많이 잘 싸워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먼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고 고발장을 작성한 그 근거나 이런 게 뭐냐 이러면 또 여기서 뭐 언론이 있고 뭐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국무총리자가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는 있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대면 조사든 혹은 전화 조사든 아마 출장 조사를 가지 않을까요? 혹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네, 서면으로 할 수도 서면으로 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서면 자료 요구도 보냈을 때 뭐 개인 정보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무시하겠지. 아마 이 그 서면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는 될 겁니다. 아니 왜 제가 궁금해서 네. 여쭤보자면 버티면 인정하면 조국이고 버티면 어떻다라는 이야기에서 네. 연장선상에서 왜 제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제로 자료를 내놓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근데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네.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자료 요구해가지고 혹은 출입국 관리소를 그냥 압수수색해가지고 그 증명서 하나 갖고 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전 법무부 장관이 무너진 것이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조국 전 법무부장이 그 당시에 보면은 기자들을 쫙 모아놓고 설명하는 자리도 가지고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나와버렸잖아요. 동양대 PC 이런 데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과연 수사가 될까?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의 포인트는 강신성 씨인데 음. 강신성 씨에 대해서 체포 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강신성 씨의 휴대폰이나 PC나 뭐 디지털 기기 같은 걸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포인트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와 이거 벌써 휴대폰 바꾸겠네 생각해 보니까 휴대폰 바꾸겠다. 김민석 후보자 핸드폰 압수수색 빨리. 예. 김민석 후보자 말 맞추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조국 이제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못 됐었어요. 네. 왜 못했냐면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 기밀 같은 것도 내용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그거를 법원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는요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핸드폰 압수수색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국무총리 임명되기 전에 빨리 가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왠지 자꾸
네. 자꾸 촉이 네. 이준우 대변인 휴대폰이 왜요? 포렌식 될 것 같아. 저는 진실을 항상 얘기하는 네, 저희 사람이고요. 휴대폰에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아무것도 점심 뭐 먹을래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